서기 993년 고려의 하늘에 불길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북방의 강력한 유목 민족 국가 거란이 무려 80만 대군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향해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이 거대한 침략은 단순한 국경 침범을 넘어 고려의 자주적인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려는 거대한 폭풍과 같았습니다. 거란은 고려를 향해 압록강 일대의 넓은 영토가 본래 자신들의 조상인 고구려의 옛 땅이라고 주장하며 이 땅을 내놓으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고려가 바다 건너 문명국 송나라와 맺고 있던 외교 관계를 즉시 단절하고 오직 자신들과만 교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한반도 전역에 전해지며 고려 전역을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 그리고 깊은 절망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80만 대군이라는 숫자는 당시 고려가 보유하고 있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지만 거대한 적의 침략 앞에 모든 대신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전쟁 초반 고려군은 거란의 막강한 병력과 숙련된 전술 앞에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변방 곳곳에서는 연이어 참패 소식이 전해져 왔고 승전 소식은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고려의 국군은 마치 세찬 바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하며 압록강부터 남쪽으로 주요 거점들을 차례차례 함락시키며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고려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거란군의 거침없는 진격은 안용진이라는 작은 성에서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안용진의 수비대장이었던 대도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병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을 지키는 병사들과 백성들을 독려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켜냈고 거란군의 맹공을 막아내며 그들의 진격을 끈질기게 저지했습니다. 대도수의 용맹하고 희생적인 항전은 한동안 거란군의 기세를 꺾고 잠시나마 고려 조정에 한숨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지연에 불과했습니다. 80만 대군이라는 압도적인 현실은 여전히 고려 전체를 거대한 그림자처럼 짓누르고 있었고 조정은 이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는 방안을 두고 두 가지 극단적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란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자초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서경지금의 평양 이북의 광활한 영토를 거란에 내어주고 항복함으로써 더 이상 백성들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고 나라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피해와 국토 유린을 최소화하려는 고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결코 외세에 굴복할 수 없으며 끝까지 싸워 고려의 자주권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항복은 곧 나라의 소멸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대신들은 격렬한 논쟁과 설전을 벌였고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모두가 침묵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침묵을 깨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서희였습니다. 당시 서희는 조정에서 낭중이라는 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문관 출신이었지만 과거에 병과 어사라는 중요한 군사 직책을 역임하며 군사 전략과 적의 전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전장의 흐름과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서희는 대신들에게 어찌 우리는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대뜸 적에게 항복부터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고려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며 후세에 오점을 남기는 일입니다 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직접 적국의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지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보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이 담대한 제안은 절망에 빠져있던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충격과 함께 일말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끄는 적국의 최고 사령관과 한 나라의 재상이 단신으로 마주 앉아 협상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자 상상하기 어려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이렇다 할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던 고려, 조정은 결국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라는 의미를 넘어 고려라는 나라의 존망과 수천 년 역사의 명운이 걸린 한판의 거대한 승부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서희에게 쏠렸고 그의 어깨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짊어졌습니다. 서희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소손영과의 회담을 위해 거란군 진영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외교 전략과 심리전 전술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희가 소손영의 진영에 당도하자 첫 만남부터 양국 최고 대표자들 간의 치열한 기선, 제압을 위한 신경전이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소손영은 서희를 앉히기 전에 그에게 고려의 신하로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고려를 자신들의 아래에 두고 거란의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하려는 명백한 의도이자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서희는 이러한 모욕적인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나는 고려의 재상이며 당신은 거란의 장수에 불과합니다. 어찌 감히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일개 장수에게 무릎 꿇고 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등한 국가지위에서 이 회담에 임해야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응수했습니다. 서희의 이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 소손영은 오히려 당황했고 결국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고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 마주 앉아 공식적인談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희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겼고 이제 그의 뛰어난 외교적 역량과 언변이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첫 번째 전투에서 서희가 승리한 것입니다. 마침내 역사적인談판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과 날카로운 신경전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소손영은 먼저 고려의 역사적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그대들의 나라인 고려는 본래 신라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거란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신라를 계승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송나라와는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오히려 이웃나라인 우리 거란과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손영의 주장은 고려의 건국 이념과 역사적 정통성을 근본부터 부정하고 거란이 주변국들을 지배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가 신라의 후예이므로 자신들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거란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논리, 즉 힘의 논리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미 소손영의 이러한 허를 찌르는 의도와 계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소손영의 발언을 경청한 후 논리정연하고 빈틈없는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장군. 우리는 신라를 계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와 위대한 정신을 계승한 당당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호가 고려인 것은 바로 옛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고 그 광대한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며 우리 고려의 수도 중 하나인 서경평양을 고구려의 옛 수도였던 곳에 정한 것 또한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천하에 알리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희는 이 자리에서 고려가 스스로 고구려의 정통 계승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소손영의 정통성 부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고려의 자주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거란의 침략 명분 자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강력한 외교적 발언이었습니다. 서희의 논리는 거란의 허를 찔렀고 소손영은 더 이상 고려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가장 큰 명분이었던 고려가 송나라와만 교류하고 거란과는 통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우리가 비록 귀국 거란과 교류하고 싶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귀국과 형제의 나라처럼 왕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려와 귀국 사이의 압록강 동쪽 광활한 지역에는 아직 야만스러운 여진족들이 무리를 지어 살고 있어서 그들이 왕래하는 길을 가로막고 약탈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당신들 거라니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압록강 동쪽의 땅을 우리 고려에 돌려준다면 우리는 어찌 귀국과 막힘없이 교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서희의 이 발언은 소손영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발한 한방이었습니다. 거란은 자신들이 정벌해야 할 숙적이었던 여진족을 빌미로 고려가 거란과의 교류에 미온적이라는 소손영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오히려 고려가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매우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서희는 단순히 거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거란으로부터 영토를 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명분을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것입니다. 서희의 논리적이고도 치밀한 설득에 소손영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서희의 주장이 단순한 궤변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현재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짚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거란이 애초에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여 고려를 침공한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고려를 송나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고 자신들과의 종속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희가 제시한 송과의 단교 및 거란과의 국교라는 조건은 거란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80만 대군을 동원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거란 또한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했습니다. 병사들의 피로도와 보급 문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고려군의 강력한 저항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는 이러한 거란의 속내와 소손영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필요를 간파하여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단순한 상황 판단을 넘어 상대방의 심리와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데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소손영은 서희의 파격적이고도 설득력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려가 송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거란과만 국교를 맺는다는 중요한 조건으로 거란은 압록강 동쪽에 위치한 광활한 땅을 고려에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자마자 거란군은 약속대로 고려 영토에서 일제히 철수했습니다. 전쟁 없이 단 한 명의 고려군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고려는 잃었던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서희의 뛰어난 외교술은 단순히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한 것을 넘어 고려의 국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단한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거란군이 고려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하자 고려는 서희와 소손영의 담판 합의에 따라 압록강 동쪽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6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이 6개의 성은 흥화진, 용주, 통주, 철주, 귀주, 곽주를 일컫는 것으로 후세에는 강동육주라고 불리게 됩니다. 고려 조정은 이 지역에 성을 견고하게 쌓고 백성들을 이주시킴으로써 이 지역을 고려의 실질적인 영토로 완전히 편입시켰습니다. 이로써 고려의 국경은 압록강까지 비약적으로 확장되었고 이 강동육주는 거란을 비롯한 북방 민족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서희의 외교적 성과는 고려의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역사적인 쾌거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려가 훗날 계속될 거란의 침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 고려의 국력 신장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서희는 비록 문관 출신이었지만 그의 경력은 단순한 학자나 행정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병과어사라는 중요한 군사 요직을 맡아 적국의 상황과 군사적 전략 그리고 전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은 그가 소손영과 같은 거물급 적장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들의 약점과 필요를 꿰뚫어보며 협상의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평화만을 구걸하는 나약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서희는 상대방의 숨겨진 욕망과 취약점을 읽어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거란군이 막대한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에 대한 부담과 보급 문제, 그리고 여진족이라는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란의 속사정과 소손령의 입장을 절묘하게 이용하여 거란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고려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단순한 말재주나 우연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과 치밀한 사전 준비, 그리고 뛰어난 심리전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서희의 외교는 단순한 언변을 넘어선 종합 예술과 같았습니다. 서희의 담판은 당시 고려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자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고려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정통 계승자로 천명했으며 이는 훗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역사적 정체성이자 민족적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비록 서희 담판 시기가 고려가 공식적으로 고구려 계승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첫 시기였고 이후 약 400년 동안은 대외적으로 고구려 계승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역사적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희의 이 발언은 고려의 내부적 정체성 확립과 백성들의 역사의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훗날 외적의 침입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정신적 기둥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명 역사 강사인 설민석 선생님도 서희를 평가하며 서희는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가장 큰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득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윈윈 전략을 구사한 진정한 외교의 신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희의 외교술이 단순한 협상을 넘어선 고도의 심리전과 전략적 사고의 결정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서희는 단지 몇 마디의 말로 80만 대군이라는 거대한 침략 세력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군사적 손실 없이 광대한 영토를 새롭게 편입시키는 전무후무한 외교적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탁월한 외교술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때로는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힘보다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여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서희는 자신의 삶과 업적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언변으로 국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무한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 인물의 탁월한 능력과 비범한 통찰력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적 흐름과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이름 서희. 그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인물이 아닌 미래에도 길이 기억될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 역사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그의 외교적 천재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별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희의 외교 담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